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옥션원 꿀팁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보고 그다음 요게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이 감정평가서라고 그랬죠. 근데요, 옥션원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 네모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 매각 물건 현황 보면요, 이게 가격 시점 있죠. 2025년 1월 10일 가격이 매겨진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소기준권리 찾았죠. 말소기준권리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매라는 제도는요, 이 경쟁자들이 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요게 줄어드는 물건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경매는 관심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놓치는 것들을 챙기기만 하면 그게 경쟁력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옥션원 사이트는 굉장히 약간 친정 같다는 느낌일까요? 제가 벌써 13년 이상 제가 이 경매 초보일 때 썼던, 그때는 구독션이라는 이제 사이트였고요. 벌써 13년을 썼네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웨비나라는 거를 이제 요청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해커 방식은 뭐 이론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거를 하는 거는 이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싸게 사가지고 이제 좋은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물건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옥션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을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저는 연 1억을 버는 그냥 물건 찾는 방법과, 그리고 여기에서 권리 분석을 좀 믹스해가지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옥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물건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권리 분석이 있다고 하면 권리 분석도 제가 물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진행하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니까요,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 연습 삼아서 권리 분석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옥션원에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는 일단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세 번째가 옥션원이었어요.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 여기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지금이죠. 지금 이 부동산 시장과 경기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것인가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번호입니다. 옥션원으로 연 1억 버는 첫 번째 팁, 사건 번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기사가 쏠쏠하게 나오죠. 서울 아파트값 13주 만에 최고 상승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어떤 시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 상승기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기라는 거는 상대적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어떤 금액이 있었고 지금은 이 금액보다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 이게 이제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 여기서부터 내려갔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5년보다 2026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요즘 기사에서 많이 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상승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떻게 확인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인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션원이라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이 옥션원에서 이 경매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인터넷 사이트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찾아가면서 좀 보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과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야 되는 그 방법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매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연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타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법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경매를 경이라는 단어를 붙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법원에서는 매년 이 사건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2025년이면 25년 사건, 그리고 사건 번호, 2024년이면 2024년 뭐 민사 무슨 사건 번호,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경매 사건이라는 거는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여기가 지금 2026년이면 그 다음에 1, 2, 3, 4면 이때 2026년에 경매가 시작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네요. 2025년이면 2025년에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024년에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플러스 지금 같은 상승기회가 적용하라면, 상승기는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렸죠. 상대적인 거라고요. 자, 2025년에 1억이었는데요. 2026년에 2억입니다. 이런 상승기에는 이제 이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뭐 적게 되거나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건 번호와 이런 상승기가 플러스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부자이커님? 경매 사건 번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알고 있었는데 2025년에는 1억이었어요. 근데 2026년에 2억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소에서 사려고 하면 얼마에 사야 되죠? 그쵸? 2억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2억의 가격을 매겨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흥정하라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매라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경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25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2025년에 경매가 시작을 했고, 그러면 시작을 하면 경매는 뭘 하냐? 이 가격이 얼마입니다라는 가격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 주면서 법원은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매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2025년에 시작한 물건 같은 경우는 2026년 2억에 대한 가격으로 매겨진 게 아니고, 왜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요. 2025년 가격으로 나왔겠네요. 뭐가? 경매라는 절차로 물건이 나왔겠네요. 그 말은 지금은 2억짜리가 여러분들이 1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기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이제 기사에 좀 관심을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상승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끔 이런 데가 있어. 뭐 강원도 아파트 상승, 전라도 뭐 순천 상승, 뭐 어디 상승 하면 여러분들은 뭘 볼까요? 그쵸? 기사를 보고 저기 또 상승하겠네 이렇게 놓치는 게 아니고 바로 경매로 들어가서 상승하기 전에 있는 사건 번호를 넣어서 그 다음에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이 아직 상승 전에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은요, 아파트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경매 물건에 다 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기사가 떴다고 할게요. 서울 아파트값 13주 만에 최고 상승폭. 그럼 13주라는 거는 13주 전에는 가격이 멈춰 있다가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을 더 많이 했다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 전에도 상승했지만 어때요? 4개월 이후에 많이 상승했다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옥션을 해서 사건 번호의 비밀입니다. 2025년에 이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감정평가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25년에 이제 경매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이 경매가 시작하는 해 보통 2025년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승기에 있는 물건 중에 경매로 과거에 지금 아직 상승 전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전국에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물건이 2025 타경 389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작성 일자를 봐줘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감정 평가서라는 거이고요. 여기에 뭐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만 알면 되죠. 얼마에 언제 가격이 있었고 언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한 시점만 알고, 그리고 이때 가격을 이 부동산이 얼마이다 라고 적었던 날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날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6년 아까 13주 동안 부동산이 상승했고, 사실 작년에 한 해 많이 상승했죠. 그러면 2025년 3월 가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의 가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싸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면 권리 분석을 공부하고 이런 물건 찾아서 바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요. 이 방법이 쓰이는 걸 알겠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이 상승하는 곳이란 걸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기사예요, 기사. 기사는 이 물건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나오거든요.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가 8주 연속 상승.
그러면 지금 8주 동안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가 상승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도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뭘 검색할까요? 강원도 기사로 또 검색을 해보십시오. 기사로 검색을 하면요, 이 지역이 어디가 상승한지가 또 나와요. 그럼 이 상승한 지역을 가지고 뭘 적용할까요? 그렇죠? 지금 8주니까 이 8주 전에 물건으로 나온 2025 가격이 한 8월 정도에 가격평가된 물건을 이렇게 상승했던 이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만약에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쪽 울산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울산 관련된 기사를 또 읽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역이 어디 지역이 또 상승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그 지역 플러스 사건 번호를 넣어가지고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사도 있죠. 오피스텔도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이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서울 지역, 이 메인 서울 지역에 있는 곳들은 오피스텔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할 때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하는 오피스텔이 상승을 해요. 부자이커님, 대체가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보통 방 3개, 화장실 2개면 우리가 84제곱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월세를 많이 받는 오피스텔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상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25나 2024로 오피스텔 서울 검색해서 그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제공을 하냐? 첫 번째, 투자를 바로 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줍니다. 두 번째, 기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특히나 기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내가 이 기사를 보는데 이 돈 되는 기사야? 돈 되지 않는 기사야? 이 기사는 그냥 광고성 기사야? 이런 걸 구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뭐 확인할까요? 그것도 어떤 지역에 무엇이 상승하더라.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경매 권리 분석이나 이런 물건, 이 분석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투자 물건을 찾고 기사에 관심이 있어서 좋은 물건을 찾았어요? 그럼 이 안에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낙찰이라는 거를 받는데 그냥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연 1억을 벌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얘도 2024년 타겟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통해서 바로 돈 버는 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서울에서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됐는가? 요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아파트가 상승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기사를 확인했어요. 두 번째 뭘 확인할까요?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확인할까요? 감정평가서의 이 작성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면 여기에 이제 작성일이 있죠. 요게 2025년 1월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은요, 가격이 지금 상승하기 전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뭘 볼까요? 그렇죠? 이 물건이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자이커는요, 네이버 부동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옥션원 꿀팁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부터인가 이게 2년 전부터인가 좀 쓰였던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이 감정평가서라고 그랬죠. 근데요, 옥션원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요 네모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 매각물건 현황 보면요, 이게 가격 시점 있죠. 2025년 1월 10일 가격이 매겨진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소기준권리 찾았죠. 말소기준권리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서에서 작성일자를 바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경매뿐만 아니고 공매, 그리고 신탁 공매까지도 다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매, 신탁 공매에 가면 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이 옥션원에서 경매에서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이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뭘 많이 쓴다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하단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입찰표 작성,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입찰표는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입찰표를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실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입찰표를 작성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물건 사건번호 나오고 여기서 만들어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 이거 많이 실수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내가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열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을 해줘요. 요게 굉장히 요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 쉬워요. 근데 이게요, 빌라로 가고 상가로 가고 오피스로 가면 이제 각계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고 이 물건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을 바로 이거 프로그램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연동시켜가지고 바로 확인해 버릴 수 있어요. 자, 요거 쓰시면 좋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84.984 타입이고요. 자, 이 시세 실거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시세 실거래입니다. 자, 84.984이면요, 보통 단지 정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112가 84.97이죠? 112A가 84.98이네요. 뭐예요? 거의 비슷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방 3개짜리는 112 단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2에 대한 부분을 시세 실거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C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양입니다. 양. 여기서 보면요, 요거 있죠? 요거 점선 보이세요? 이게 한 달 동안 거래된 양입니다. 두 번째, 곡선입니다. 경매 물건이 언제 가격이 매겨졌어요? 2025년 1월이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가격이 상승했나요? 하락했나요? 얘는 말고요. 대부분 이렇게 어때요? 상승했죠. 이 지역은 어때요? 아파트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상승분, 여기까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물건을 경매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냐? 이제 2층이긴 해요. 여기서 보니까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볼까요? 3층에 15억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12억 5천만 원이니까 약 2억 5천만 원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 15억짜리를 중개소에 사야 되는데 12억 5천만 원의 경매 옥션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권리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권리분석은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2022년 3월 11일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리고 2022년 3월 11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2022년 7월 6일 했네요. 자, 먼저 전입했어요? 뒤에 전입했어요? 뒤에 전입했죠. 이런 걸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이따가 제가 이제는 이 검색 방법으로 또 설명할 건데, 이게 사용승인 2021년 7월 2일이죠. 굉장히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이기 때문에 2022년 1년 뒤에 이 집을 산 사람은 고칠 게 없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20년 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올 리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리면요, 요게 20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최근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올 수리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이 올 수리한 금액도 감정평가라는 이 12억 5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 물건을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세 실거래를 통해서 일단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매매로 확인하니까 지금 비슷한 평형이 17억 18억, 1층이 15억, 그리고 중층이 16억이라는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는 항상 편한 거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알면 어때요? 진짜 싸네.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15억이네. 근데 경매가 12억 5천만 원이라고? 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는 투자하는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현장을 한번 봐야지. 두 번째는 그냥 실거래만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두 손에 손을 얹고 한번 보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가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한 20%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투자 포인트가 갈려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갈리냐? 이런 정보가 지금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80%의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실거주 하려는 분들도 이 자료만 보고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20%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물건이 투자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 경매라는 거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1억뿐만 아니고 진짜 10억까지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저 같은 흑수저가 부자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 첫 번째 조건 뭐예요? 그쵸? 첫 번째 조건 상승기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상승 지역이라는 걸 확인했겠죠. 뭘로? 기사로 확인합니다. 이제 기사에 관심이 갔겠죠. 이제 돈 되는 정보인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상승하지 않는 이 시기에 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건 번호로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했어. 감정평가서로 확인하지만 이 옥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물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를 확인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갈려요. 80%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보가 있으면 투자할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보기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80%의 사람들은요, 초보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폐차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안 가. 에이, 뭐 갈 게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안 가다 보면 이게 습이 돼버려요. 안 가져요. 오히려 초보 때 많이 갑니다. 시작할 때. 근데 시작할 때 몇 번 가보니까 낙찰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물건들이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쵸? 물건의 첫 번째 매물이 없고, 두 번째 실거래가 안 나왔을 때 현장을 가야지 확인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아까 첫 번째 상승기, 두 번째 2024, 세 번째 뭐예요? 시세가 안 나오는 것까지 섞여버리면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서울이니까 에이 여러분들 우린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 지방이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버려요. 이제 이게 만약 공매면 어떻게 할래요? 단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 물건을 찾는다는 거는 이렇게 여러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파생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런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킵해놔도 되는 거예요. 1, 2, 4, 1, 6, 2. 자, 이 물건이죠. 이제 이 포인트 나왔어요. 아까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상승한다. 두 번째 사건 번호를 통해서 가격이 언제 매겼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네 번째 시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물건 실질적으로 내가 예측하는 게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진입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네이버 부동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6억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단지 정보에서 시세 실거래 들어갑니다. 102 타입이 이 물건보다 좀 작은 타입이에요. 이게 이제 84 정도 타입 되고요. 127 타입이 이게 이제 경매 물건하고 같은 타입입니다. 근데 102 타입은 어떻게 됐죠? 여기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이 약간 큰 평수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 추세가 지금 또 오히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분들 중에 한 2명 정도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아이 방들 하나 주고 부부방 하나 하고 진방 하나 할 정도로 해서 큰 평수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얘가 2025년에 이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가격이 상승했죠. 그리고 6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얘 이 평수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요게 매매에서 102 타입입니다. 지금 하나 정도 있네요. 하나 정도 있죠. 얘가 지금 같은 물건이에요. 얘 같은 물건입니다. 같은 물건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2층이잖아, 2층. 그리고 얘도 2층이죠. 그리고 남양이죠. 그리고 1동 2층이기 때문에 동일 매물 묶어서 아마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127 타입을 한번 볼까요? 없어요. 첫 번째 매물이 없다. 기억하세요, 요거. 두 번째, 동호수 공시가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없죠. 2020년부터 가격이 없습니다. 그럼 1번 매물이 없다. 2번 실거래 가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0%의 경쟁자들이 에이 뭐야, 현장까지 가야 돼? 뭐 어차피 낙찰 안 될 건데 라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0%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한번 확인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소에 전화해 보시고 확인하면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포인트냐, 경매라는 제도는 결국은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입찰을 안 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입찰을 안 하는 이유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입찰에 들어갈 때 내가 현장까지 가서 입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아파트는. 그러면 내가 실거래랑 매물을 보고 이거 이 정도의 금액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입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매물로도 안 나오고 실거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물건의 가격이 파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요거를 그냥 삭제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되죠? 그쵸. 그만큼 경쟁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라는 제도는요, 이 경쟁자들이 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요게 줄어드는 물건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사건 번호는 이 가격이 매겨져 있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 가격이 매겨져 있는 시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만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상승이란 단어만 나오면 눈을 번쩍 뜨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는 상승, 두 번째는 지역.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옥션은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승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여기 2024 아직 상승하기 전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넣으면 물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정평가에 있는 가격 시점이 나오고 이 상승분이 반영 안 된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원래 얘예요. 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건, 이런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들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상승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옥션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 번호,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 뭐 제주도에 어떤 땅이 상승했더라, 어디 전라도에 어떤 뭐가 상승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오 상승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잠깐만,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있는 물건이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기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경매 물건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물건을 찾았을 때 그 권리 분석과 물건의 시세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경매는 관심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놓치는 것들을 챙기기만 하면 그게 경쟁력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